이제 4회차에서 21번부터 28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문제입니다. 전부 다. 자, 21번입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제 이렇게 이제 종합적인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죠. 특정한 부분에서 물어보지 않고요. 자, 1항입니다. 우리 이제 개인의 경우예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개인이라면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한다. 맞아요. 이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국세란 말이에요. 국세는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지 토지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고 또 주택도 국내 그 주택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납세지를 사람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주소지가 납세지가 된다 이거예요.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법인의 경우라면 앞에가 법인이라고 써지면 여기는 또 법인세법상의 납세지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겠죠. 법인이라면 법인세법의 납세지 규정을 준용하겠죠. 근데 이제 이거 있죠. 비거주자나 또는 외국법인이요. 비거주자에 해당이 되네요. 그러면 국내 사업장 소재지로 해야 돼. 근데 비거주자가 국내 사업장도 없고 또 국내에서 원천 소득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도 아니한다. 국내 사업장도 없고 비거주자가 또 국내에서 원천 소득이 안 생기면 어쩔 수 없이 그 비거주자는 주택이나 토지 소재지를 납세지로 갑니다. 처음부터 주택이나 토지 소재지로 가면 안 돼. 일단 개인은 이렇게 소득세법의 납세지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은 법인세법의 납세지를 준용한다. 그리고 비거주자로서 국내 사업장도 없고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가 갖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 소재지가 갑니다. 마지막은. 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항인데 주택분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하여 주택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표준 금액에 대해서 해당 과세 대상 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금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액에서 이름한다 공제한다. 무조건 자, 우리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 세금에서 반드시 공제해 준다 이거예요. 공제. 빼줘야 돼. 뭐를 공제해 준다? 재산세로 부과된 세금을 공제해 준다 이거예요. 재산세를 공제해 준다. 공제해 줘야 돼. 왜? 이중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그리고 중복되는 그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로 부과된 세금만 공제해 줘야 돼. 이중으로 부과되는 재산세 부분만 공제해 줘야 됩니다. 맞아. 무조건 주택분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되는 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금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해 준다.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것은 빼준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 동그란 3항이 이제 세부담 상한이죠. 세부담 상한인데 종합부동산세도 세부담 상한이 있어. 이거 종합산 대상이네. 종합산 대상이면 무조건 100분의 150이요. 직전연도라고 그래. 직전연도 당해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대해서 작년에 총세금, 이 종합산 토지에 대한 총세금으로 계산된 세금에 100분의 150이 초과되면 그 100분의 150을 초과된 세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죠. 이걸 우리는 100분의 150으로만 한다 이거지. 이걸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이라고 그러죠. 세부담 상한. 종합산 대상 토지도 작년치 총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이 초과되면 100분의 150. 이거를 별도합산 대상 토지로 나와도 똑같아. 별도합산 대상 토지로 나오더라도 작년치 총세금의 100분의 150이 초과되면 초과된 세금은 없는 것으로. 종합합산 토지도 100분의 150. 별도합산 토지도 100분의 150. 주택도 100분의 150인데 단 주택은 법인의 경우는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도 직전연도 총세금의 100분의 150이 초과되면 100분의 150으로만 하고 초과된 것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그런데 법인의 주택은 세부담 상한 규정을 없다. 법인은 주택에 대해서는 세부담 상한 규정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동그란 3항 지분도 받고 동그란 4항 지분입니다. 혼인해가지고 1세대로 구성이 돼버렸다. 그러면 그날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동안만 그래야 돼. 5년 동안은 각각 혼인 환자별로 각각 따로따로 1세대로 본다.
혼인해가지고 1세대로 되더라도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동안은 각각 남자 여자 각각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따로 본다. 5년 동안. 10년은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랑 합가됐을 때만, 합가된 날로부터 10년 동안만 각각 세대로 60세 이상인 직계 존속이나 합가됐을 때는 10년 동안을 각각 세대로 본다. 혼인의 경우는 5년 동안을 각각 세대로 본다. 혼인이니까 5년으로 가야 되죠. 10년 틀렸습니다. 동그란 5번 지문은 합산 배제 주택,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합산 배제 주택인데 이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가야 되죠.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주택이죠. 회사 소유주택이요.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거나요. 이거나 또는 과세 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또는 또 있죠. 또는 공시가격이 6억 이하인 주택은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합산 배제. 이걸 우리는 기타 합산하지 아니한다. 합산 배제 주택이죠. 배제 주택이.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수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거나 하나 더. 공시가격이 얼마 이하? 6억 원 이하. 6억 원 이하 주택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원용 공동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또는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짜리는 합산 배제되는 주택이 됩니다. 원래는 3억 원 이하였는데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6억 이하로 이렇게 개정이 된 겁니다. 3억 이하가 아니라 6억 이하 주택으로 해야 되죠. 그러면 합산 배제 주택이다. 이걸 기타 합산 배제 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5번 지문도 맞죠. 21번의 정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2번은 종합부동산세 법상 납세 의무가 성립 시기가 2023년도에 납세 의무가 성립됐네. 그러면 결론은 2023년도 당해년도 올해 종합부동산세 설명으로 틀린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도 개정됐죠. 개정됐어요. 작년하고 많이 틀립니다. 이거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은. 그래서 이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은 무조건 이것도 직전 연도 주택에 대한 총세금, 작년에 주택에 대한 총세금의 100분의 150이 초과되면 그 초과되는 세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주택도 작년치 총세금의 100분의 150이 세부담 상한이요. 올해 꼭 바뀌었어요. 작년까지는 2개 주택 이하는 100분의 150, 3주택 이상은 100분의 300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작년 걸로 문제 풀면 안 됩니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도 작년치 총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이 초과되면 초과된 세금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인은 그러지 아니한다. 그럼 법인은 요 100분의 150 세부담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은 세부담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택 꼭 이거 개정된 거란 말이에요. 이거. 주택 개정된 거니까 꼭 아셔야 됩니다. 개정된 거니까. 100분의 150으로 한다. 법인은 그러지 아니한다. 법인은 이런 세부담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동그라미 2항입니다. 재산세 과세되는 것 중, 재산세 세금으로 과세되는 것 중에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개인의 경우는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그럼 틀려. 다행히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맞죠?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소유자별로 과세한다는 말이지. 소유자별로 과세한다는 말 맞잖아요. 세대별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걸 인별과세지. 각자 인별, 각자별로 과세하는 거지. 각자별로 과세하는 것이다.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그럼 틀릴 뻔했어.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맞아요. 항상 문제는 끝까지 봐야 돼. 끝까지. 그죠? 그래서 1항, 2항 지문 모두 맞는 거예요. 동그라미 3항 지문입니다. 자, 나오네요. 이거. 납세 의무자가 비거주자로서 국내 사업장이 없고 이것도 발생하지 않았다. 우리 국내에서 원천소득, 우리나라에서 소득도 발생하지 아니했다. 근데 비거주자가 주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주택 소재지를 납세지로 정한다. 자, 비거주자야. 그럼 거주자고 비거주자고 차이는 이거예요. 거주자는 국내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
비거주자는 국내 주소가 없는 사람. 그러면 국내 주소가 없는 비거주자라면 국내 주소지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국내 사업장으로 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 국내 사업장에도 없더.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원천 소득도 발생하지 않게 돼. 근데 주택을 갖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의 종합부동산세는 어디서 부과해야 돼? 주택소유주에서 부과해야 된다 이거.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그러면 주택소유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지. 원래는 주소지로 부과해야 되는데 동그라미 4번입니다. 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 납부세금이 1,000만 원 초과되면 해당 주택토지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틀렸어.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을 허가할 수가 없어요. 물납이 허용이 안 됩니다. 물론 옛날에는 물납이 허용되기는 했습니다. 좀 됐는데 아마 2019년에 지금 2023년이니까 2019년도 정도인가 물납이 폐지된 걸로 좀 기억이 돼요. 지금은 물납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토지 주택으로 허가할 수 있다. 틀리게 됩니다. 4번이 정답이 되고 동그라미 우왕.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공시가격을 국내치를 다 하나로 계산해야 돼. 그래서 5억이 초과되는 자는 이 당의 토지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합산 대상 토지니까 국내 합쳐서 5억 초과지. 합칠 때는 공시가격으로 합쳐. 토지는 5월 달에 개별 공시지가로 공시되잖아. 그럼 공시가격 있잖아. 공시되지요. 그걸 국내치를 다 종합산 토지를 여러 개를 합쳐. 그래서 얼마 초과? 5억 초과. 그리고 별도 합산이 상가 등 토지는 국내치를 다 공시가격으로 합쳐. 80억이 초과되는 자가 납세의무자예요. 80억이 초과. 이게 지금 개정은 되기는 해야 되는데 처음에 지금 나올 때부터 2005년부터 이렇게 종합산 토지 5억 초과, 별도합산 토지 80억 초과 이것이 계속 지금 개정이 안 되고 이렇게 뭐 개정이 안 된 이유는 이렇게 지금 이제 토지 가격이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좀 많아지겠죠. 이제 대상자가. 자,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별도합산으로 나면 80억이 초과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고 종합산 토지는 5억이 초과되는 자가 납세의무자예요. 이렇게. 주택은 누가 납세의무자예요? 주택은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는 자, 국내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주택에 대하여 무슨 의무도 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도 된다. 종합합산은 5억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별도합산은 80억이 초과되는 자가 납세의무자다. 오케이. 그 정답이 4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으로 가죠. 종합부동산세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틀린 것. 1항은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갖고 있다. 근데 법인은 제외됐네. 그럼 법인은 제외했어. 그러면 일반 개인이요. 그럼 법인은 제외된 개인이 2개 주택 이하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세율이 2개 주택 이하는 과세 표준 크기에 따라 개인이죠. 법인이 아니죠. 그러면 1.5분의 5, 가장 낮은 건 1.5분의 5죠. 0.5%부터 시작해가지고 1.5분의 27, 2.7%까지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거죠. 이거 일일이 단계 7단계 일일이 할 필요 없어. 그냥 법인은 제외하고 보통 납세의무자가 개인이면 법인은 제외된다고 돼 있어. 그러면 2개 주택 이하만 갖고 있으면 과세 표준 크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1000분의 5, 0.5%부터 1000분의 27, 2.7%까지 초과 누진세율이야. 근데 만약에 3주택 이상이다. 법인은 제외하고 3주택 이상이면 1000분의 5, 0.5%부터 1000분의 27이 아니야. 1000분의 50이 5%까지 초과 누진세율이야. 2주택 법인은 제외하고 법인은 제외된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다 그러면 1000분의 5, 0.5%부터 1000분의 27, 2.7%까지 초과 누진세율. 3주택 이상 그러면 1000분의 5, 0.5%에서 1000분의 50, 5%까지 초과 누진세율 그러면 돼요. 오케이. 근데 법인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 법인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이렇게 3주택 이상 법인으로 내버렸다. 2주택 이하 그러면 1000분의 어쩌? 1000분의 27, 2.7%. 3주택 이상은 1000분의 50, 1000분의
1000분의 50, 5%. 무서워요. 이쪽으로 가기가. 무서워요. 그래서 법인 2주택 이하 1,000분의 27, 2.7%, 3주택 이상 1,000분의 50, 5% 이런 식으로. 그죠? 법인은 가장 높은 것만 갖다 쓰면 돼. 1,000분의 27, 1,000분의 50 이렇게 법인은.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이거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지구 임야네. 이거 분리과세에 되는 토지에 이것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해당. 2번 틀렸네. 자연환경지구 임야 등은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들어가죠.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제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면 틀린 거지. 2번이 정답이요. 동그라미 3항 원칙적으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결정해요. 납세지가 주소지요. 소득세법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세금을 결정합니다.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가징수죠. 그리고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가징수한다. 여기를 신고납부시도 이를 적용. 그러면 신고납부시에도 이를 적용. 그러면 신고납부시에도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된다. 그렇지. 해당 연도 12월 1일 날짜에서 12월 15일까지가 신고납부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신고납부로 선택할 수도 있거든. 그럼 신고납부로 하게 되면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가징수 신고납부해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신고납부시는 무신고 가산세는 없어도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꼭 부과돼요. 일단 답은 2번이 나왔고 동그라미 4번 질문이죠. 1세대 1주택자네.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 15년 이상이나 장기 보유가 됐네. 그러면 15년 이상 보유는 최대 100분의 50이죠. 50% 100분의 50의 공제로 곱한 금액을 주택의 세금에서 공제. 꼭 세액 공제는 주택세액에서 빼주도록 돼 있죠. 토지에서 공제하면 안 돼. 주택에서 공제. 15년 이상 보유했잖아. 1세대 1주택자가. 그러면 100분의 50이요. 자, 원래는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00분의 20. 5년 이상 100분의 20. 10년 이상 100분의 40. 15년 이상 100분의 50. 다시 5년 이상 100분의 20. 10년 이상 100분의 40. 15년 이상 100분의 50. 이렇게. 그리고 또 나왔네. 또 5번. 종합합산 대상 토지. 공시가격 합한 금액 5억이 초과되는 자가 이 토지에 대한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있죠. 5억 초과. 별답사는 80억 초과. 별답사는 80억 초과되는 자. 종합합산은 5억 초과하는 자.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틀린 것은 몇 번? 3번. 2번이 틀렸습니다. 2번. 2번이 틀렸어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죠. 자, 24번입니다. 자, 2023년도 당해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 그랬습니다. 자, 1항은 과세 대상 토지로 돼 있네. 매매로 유상이전돼. 매매 형태로 유상이전. 근데 매매계약서 작성일이 2023년 6월 1일 날짜예요. 계약서 작성은. 근데 실제 잔금 지급, 소유권 이전 등기는 2023년 6월 29일이래요. 그럼 6월 29일 날 소유권 변동은 6월 29일이에요. 예? 그러면 소유권 변동은 6월 29일인데 근데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나 모두 다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요. 그럼 6월 1일 날짜로 사실상의 소유자는 매도인이야. 매도인. 6월 1일은 단순히 뭐요? 계약일이요. 계약일. 계약서 작성일에 불과해. 실제로 소유권 변동은 잔금 지급되는 6월 29일이야. 그러면 6월 1일 날짜에 사실상의 소유자는 매도인이야. 그러니까 재산세도 매도인, 종합부동산세도 매도인 6월 29일 날 매매된 것은 매도인이 당해년도 재산세 내야 돼. 오케이?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납세의무자가 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법인으로 보게 되면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은 공시가격을 여러 개 합산해가지고 0을 공제지 0. 법인은 0을 빼 0을 빼고 거기다 공정시장가 비율을 곱해주면 돼. 이때 공정시장가 비율은 주택은 100분의 60이야. 예? 법인도 주택은 100분의 60입니다. 예? 주택은 100분의 60이요. 법인은 얼마 공제한 금액에 0.
영을 공제한 금액에 얼마를 곱해야 돼? 공정시장가율 100분의 60을 곱해야 돼. 그래야 법인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요. 법인이 갖고 있는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영을 공제하고 거기다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해줘야 돼. 100분의 60을. 근데 만약에 개인의 경우는 원래는 9억 원을 공제해야 돼. 9억. 개인의 경우는 9억을 공제해줘야 한다니까.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은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은 10억을 공제. 예? 10억. 자, 1세대 1주택은 10억을 공제한다. 일반적인 개인은 9억 원을 공제한다. 법인은 0을 공제한다. 여기다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해준다. 주택의 공정시장가의 비율은 100분의 60이다. 그리고 이렇게 9억이나 12억을 빼가지고 과세표준이 0보다 적으면 얼마로? 0. 과세표준이 0보다 적게 나오면 0으로 한다고 그랬죠? 자, 2번 지문도 맞네요. 그 다음에 동그란 사망 지문입니다. 자, 별도합산 토지네. 별도합산 토지는 얼마 초과되는 자가 납세무자요? 국내지 합해서 80억 초과. 국내지 다 합쳐서 80억 초과.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납세무자 선택에 따라 신고 납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신고를 했는데 과소신고 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틀려. 적용합니다. 과소신고 시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무신고 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동그란 5번입니다. 자, 요 과세 누락, 차고등. 끝들이요. 다시 끝들이 부가징수할 수 있다. 그러면 과세 대상 누락되거나 차고등이 있으면 이미 부과된 세금을 경정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다시 또 세금이 부가징수할 수도 있다. 재산세는 수시 부가징수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다시 부가징수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다시는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고 수시는 한자고. 수시는 한자요. 한자입니다. 수시는. 왜? 이것도 실제로 팩트인데 왜 이 종합부동산세는 이렇게 다시란 말로 용어를 쓰느냐? 한번 이야기했을 텐데요. 너무 세법이 일반인들이 너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야. 세법이. 내용도 어렵지만 또 이걸 한자로 많이 돼 있더라. 그래가지고 큰 예산을 들여가지고 전부 다 한자를 한글로 바꾸자라고 해가지고 한글로 국세부터 먼저 바꾸자 해가지고 국세부터 쭉 바꾸다가 도저히 안 될까 싶어서 손을 들어버렸어. 왜? 이건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 거야. 이건 한자로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대. 그래서 이제 막 고민이 들어버린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야? 손을 내려버렸어. 더 이상 이거 한자로 그대로 해주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손을 들어버렸어. 그래서 국세는 우리나라 말이 많아. 근데 지방세는 한자로 된 것이 많아. 그러니까 재산세 같은 경우는 수시로 부과할 사유가 있으면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종합부동산세는 우리나라 말로 다시 부가징수할 수 있다. 다시는 우리나라 말이에요. 수시는 한자고 이렇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용어상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말한 것은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강의를 쭉 하고 있는 중에. 일단 4번이 틀린 것이 되겠네요. 꼭 종합부동산세는 과소신고 가산세 있어요. 자, 그다음에 25번. 자,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세대 1주택자. 자, 이거 동그라미 1항을 좀 봐야 되는데, 동그라미 1항은 과세 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과 그랬어. 그 배우자만이 오로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세대원이 부부요, 부부. 세대원 및 다른 가족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요. 그러면 오로지 뭐예요? 오로지. 그렇지. 1세대 1주택인데 부부만 공동 등기된 거예요. 누구로만? 부부로만 공동 등기로 돼 있어. 그러면 1세대 1주택자가 부부로만 공동 등기되니까 연령별 세액공제 등을 못 받았잖아. 공동 등기된 1세대 1주택은 60세 이상이어도 연령별 세액공제 못 받는다니까.
5년 이상 보유가 되더라도 보유가멸 세액공제를 못 받는다니까? 그러면 연령별 세액공제나 보유가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부부로만 오로지 1세대 1주택, 부부로만 공동 등기된 1세대 1주택은 신청하여라고 그래. 신청 꼭 해야 돼. 신청 없이 그러면 안 돼. 신청해가지고 공동명의 1주택자를 공동명의로 된 1주택자를 한 사람이요. 한 사람의 1주택에 대한 납세 의무자로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결론은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돼. 오로지 부부로만 공동등기로 돼 있고 다른 세대원 등이나 또는 그 세대 구성원이 부부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거야. 그럼 오로지 1세대 1주택 부부로만 공동등기 돼 있어. 그러면 1세대 1주택 공동명의로 된 것을 1주택자 한 사람 1세대 1주택자로 뭐 한다? 신청해가지고 할 수도 있다 이거요. 1주택자로도 할 수도 있다. 뭐 해가지고? 신청하여. 근데 신청 없이 그럼 틀려. 신청하여 그래. 그럼 언제까지 신청을 하냐? 종합부동산세에서 신청은 무조건요. 9월 달에 신청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신청할 때 언제 신청? 9월 달. 그럼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 신청입니다.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 신청하여라고 그래. 네? 언제 신청해서 1주택자로 할 수도 있다고? 한 사람 1주택자로 언제 할 수도 있다고?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 신청해서 할 수 있어요. 신청해서. 일단 1항 지분은 맞아? 1항 지분은 맞아. 동그라미 2항 지분.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 주택은 1세대가 보유한 주택수에서 만다 제외. 주택수에서 제외시킨다고 그랬어. 등록문화재 주택은. 등록문화주택은 이렇게 합산배제 신고도 했네. 합산배제 신고가 됐네. 합산배제도 되고 주택수에서 제외. 합산배제 신고된 등록문화재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 맞아. 동그라미 3항. 1세대가 일반 주택과 하나 더 합산 배제 신고된 임대주택을 각각 일체씩 소유할 때 이때 일반 주택의 주택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자다.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얘가 틀렸네. 실제 거주해야 되고 주민등록도 돼 있어야 돼. 실제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됩니다. 주민등록도 되어 있고 실제 일반 주택에 거주해야만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지문 보죠. 동그라미 4번 지문은 자,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로 돼 있네. 그러면 합산한 금액에서 얼마 공제? 12억 꼭 받겠단 말이에요. 12억으로. 12억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한다. 자, 이게 공정시장가 비율에다가 100분의 60이에요. 주택은 무조건 100분의 60이에요.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 1세대 1주택자 12억 공제 공정시장가 비율을 곱한다. 그리고 다만 0보다 작으면 얼마? 0. 0보다 작으면 0으로 하죠. 동그라미 5번 지문입니다. 자,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야. 그러면 60세 이상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가 있고 5년 이상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가 있는데 합계하여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중복 적용할 수 있다. 별표 이거.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너무 잘내. 100분의 70 범위 내에서 그럼 틀려버려요. 100분의 70 범위가 아니라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중복 공제할 수 있다.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의 1세 1주택자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중복 적용할 수 있죠. 그래서 5번 지문도 맞아. 자, 25번에 틀린 것은 몇 번입니까? 25번에 틀린 것은 3번? 3번입니다. 3번이죠. 그죠? 26번 보겠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이 잘래. 주택에 대한 과세 및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주택에 대한 세금이나 납세지. 오케이. 1항. 납세문자가 법인이네. 3주택 이상을 소유했다. 그러면 주택수에 따라 과세 표준의 1.2%에서 6% 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액으로 한다. A. 3주택 이상을 소유한다. 세율은 무조건 1,000분의 50이에요. 50. 5%. 법인 조금 전에 했잖아요. 2주택 이하는 1000분의 27. 3주택 이상은 1000분의 50. 법인 3주택 이상이니까 1,000분의 50, 5% 적용. 2주택 이하는 법인 2주택 이하는 1000분의 27. 2주택 이하 2.7%.
법인만 그래. 법인 주택. 그럼 여기는 지금 이거는 법인이고 3주택 이상이잖아. 그럼 30 이상은 몇 프로 적용해야 돼? 무조건 단일 하나 세율 1층분에 50. 무조건 5% 세금 내야 돼. 엄청나는 거예요. 5% 세금. 5% 별거 아닌 것 같죠? 엄청나. 그 법인에 만약에 법인의 그 3주택 이상을 갖고 있어. 그럼 법인이 세 채 이상 가지고 있네? 그러면 과세 표준이 예를 들어서 세 채 이상이 60억이라고 해봐. 60억이 5% 해봐. 네? 60억이 5%면 얼마예요? 3억이요. 3억에 대한 종합부동산을 내려고 해봐. 물론 이제 3억에서 이제 뭘 빼줘? 이미 된 중복되는 재산세를 빼주지. 그러면 이미 된 재산세가 만약에 2억을 냈다. 그럼 2억을 빼주고 종합부동산세 3억이 나왔지만 재산세로 부과된 중복된 것이 2억이다. 그럼 2억을 빼주면 1억을 또 종부세로 내야 돼. 이미 낸 재산세는 빼준다고 그랬죠? 예, 중복되는 재산세를 빼줘야 돼. 그냥 큰 거란 말이야 이게.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1항은 틀렸어. 옳은 걸 해야 돼. 동그라미 2항 납세의무자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요. 법인으로 본다가 아니라 보지 않는 단체 그러면 거주자로 의제돼.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는 뭘로 의제돼? 거주자로 보게 돼. 그럼 거주자로 보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주택 소재지 그러면 안 되지. 거주자로 의제하니까 그 사람의 주소지나 거소지로 가야 되지. 주소지나 거소지로. 법인으로 보지 않게 되면 뭘로 의제된다? 거주자로 의제된다. 거주자로 의제되면 소득세법상인 주소지, 거소지로 가야 되겠죠. 거주자로 의제되면 소득세법상으로 주소지, 거소지로 가야 돼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에 나오면 거주자로 의제된다. 이렇게 하면 돼. 그 다음에 동그란 3항이요.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합산 배제주택. 그러면 합산 배제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이거 신고해야 돼. 예?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 배제 주택을 신고는 항상 신고는 9월 달 한다니까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신청하거나 신고는 합산 배제 신고 등 이런 것은 언제 한다고?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 과세관청 세무서에서는 모를 거 아니야. 내가 봐요. 합산 배제 임대주택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합산 배제되는 기타 주택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세무서장 모르지. 그러니까 내가 신고를 해줘야 돼. 나 이런 주택은 합산 배제된 주택입니다라고 신고서 신고해야 돼. 그럼 합산 배제 신고는 언제 한다고요? 언제 한다고? 해당 연도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 10월 달에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럼 2번도 틀렸고 1번도 틀렸고 3번도 다 틀렸잖아 지금. 또 동그라미 4번 지문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요. 근데 12년간이나 보유했다. 그러면 10년 이상 보유했지만 15년 미만이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는 100분의 40이요. 네?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100분의 40이고 15년 이상이 보유가 돼야 100분의 50이요.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5년 이상이면 100분의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100분의 40, 15년 이상이 100분의 50이야. 그러면 12년이면은 15년 미만이지? 그럼 100분의 40으로 가야 돼. 100분의 50 틀렸어. 동그라미 5번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어. 5번이 정답이요. 이게 작년에 기출문제예요. 33회 기출문제예요. 답은 쉬워. 답은 쉬워. 옳은 것 나오면 답은 너무 쉬워. 예? 보세요.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말을 저는 지금까지 7번 했어요. 7번 했습니다. 5번이 정답이 돼.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자, 일단 법인이 3주택을 갖고 있다. 3주택 이상, 3주택 세 채 이상. 그러면 세율은 1천분의 50, 5% 세율이야 돼. 5% 세율.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요. 법인으로 보지 않게 돼. 단체를 거주자로 의제돼. 그건 소득세법의 주소지랑 거소지가 납세지요. 그 다음에 합산 배제주택 신고는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는 12년 주택을 보유했다. 1세 1주택자. 그럼 10년 이상 15년 미만이야. 그러면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율은 100분의 40이 돼야 된다 이거야. 100분의 50이 아니라
5번이 정답이 돼. 자, 그 다음에 27번 보겠습니다.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어. 1항. 자, 토지인데 공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 환경지구 임야가 분리과세 토지란 말이야. 그럼 이런 분리과세 대상인 공원 자연환경지구 임야인 이것도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어? 없다지, 없다. 공원 자연환경지구 임야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돼, 재산세로는. 그러면 재산세 분리과세에 되는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의무가 없다요. 없다. 있다가 틀렸어.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31회 때 기출이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세금을 결정해요. 납세지가 주소지 등이라니까 소득세법 등 주소지 등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 결정해서 당해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납부 기간까지 12월 달에 부가징수해요. 12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 부가징수하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항 지문입니다. 자, 등록문화재주택이 또 나왔네. 등록문화주택은 합산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 우리는 기타 합산 배제 주택이라며요. 등록문화재주택은 기타 합산하지 아니한다. 합산 배제 주택에 들어간단 말이야.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요? 주택수에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주택수에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자, 등록문화재주택이란 말이야.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록문화재주택이야. 그러면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않는 것으로 맞지요? 주택수에도 포함하지 아니한다요. 등록문화주택은 합산 배제도 되고 합산하지도 않고 주택수에도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맞아? 동그라미 4번입니다. 납세에 관한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금이 400만 원이나 돼. 그럼 500만 원 이하지? 500만 원 이하로 됐잖아. 그러면 250만 원 초과된 것은 얼마예요? 150만 원이지. 이 150만 원을 6개월로 가야 돼. 6개월 내에 본납할 수 있어. 종합부동산세니까 6개월 이내지만 재산세는 2개월 이내로 가야 돼. 400만 원이면 500만 원 이하지? 그러면 250만 원 초과된 것이 얼마? 150만 원. 이걸 2개월 내. 그러면 250만 원은 원래대로 내고 250만 원 초과 150만 원만 6개월 내에 나눠서 낸다 이거야. 에?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자, 종합부동산세 세금을 계산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해. 각자가 여러 번 나오네 이거. 소유자 각자가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공동 소유주택 각자 소유주택으로 봐. 각자 소유주택으로. 나중에 양도소득세도 그래. 양도소득세도 각자 소유주택으로 봐. 양도소득세도 각자 소유주택으로. 오케이. 그래서 27번의 정답은 몇 번이 틀렸다고요? 1번이 틀렸습니다. 1번이. 왜 1번 틀렸다? 공원 자연 환경지구 임야는 분리과세에 대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자, 마지막 28번입니다. 빠짐없이 다 있어. 자, 종합부동산세법상 토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그다음에 부가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과세와 부가징수 옳은 것. 자, 종합적인 문제지. 나도 생각 있는 사람이라니까 이렇게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문제를 지문을 풀어봐야죠. 자, 1항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가 있네.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금은 과세 표준에다 곱할 때 세율을 1%에서 3%까지요. 종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금은 과세 표준에다 세율을 1%에서 3%의 세율을 적용해.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1%, 2%, 3%, 1%, 2%, 3%, 1%에서 3%까지요. 5%까지 아니야. 1%부터 3%까지야. 종합산 대상 토지 틀렸어. 1%부터 3%까지. 동그라미 2번 종합부동산세로 내야 될 세금이 200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 6개월 내 본납할 수 있다. 틀렸잖아. 200만 원 갖고는 안 된단 말이야. 250만 원 초과돼야 돼. 200만 원 갖고는 6개월 내 본납하게 할 수 있다.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란 상황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해. 그러면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자, 주택분과 토지분 세금을 합산해서 고지서 발급해, 구분해서 고지서 발급해. 구분 기재해야 돼. 구분 기재
구분 기재한 그래야 돼. 구분 따로따로 기재한 과세표준과 세금을 납세의 고지서에 기재해서 발급하여 징수한다. 그러면 왜 틀렸다? 동네 3번은 자, 납부 기간 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 발급하는데 그 고지서에는 토지 세금하고 주택 세금을 합해서 고지서 발급해야 돼. 구분 기재해서 고지서 발급해야 돼. 구분 기재가 돼야 돼. 그래야 그 고지서를 받아보고 토지 세금이 얼마고 주택 세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합산한 그래서 구분 기재한 그래야 돼. 예? 무조건 토지 주택 구분 기재해서 납세 고지서를 5일 전까지 발급해야 돼. 이거 답착 힘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면. 이게 33의 기출이에요. 진짜로. 기출 문제라고 이게. 어? 이거 강의할 때 제가 이거 꼭 토지 건물을 구분하여 기재해서 고지서 발급해야 된다. 합산하여 막 틀리게 낸다고 그랬거든. 왜 그러냐면 제가 토지 세금하고 주택 세금을 납세에다가 알아야 되니까 구분 기재해서 고지서를 5일 전까지 발급해야 된다. 근데 진짜 이렇게 나와버렸어. 합산한. 그러니까 이 출제자가 내 강의를 들었는가 봐. 네, 넘어갑시다. 동그라미 4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 방식으로 하고자 해. 그러면 납세의무자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됩니까? 내가 신고납부하고자 해. 언제까지? 해당 연도 12월 1일에서 1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되지?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에요. 옳은 것은.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우면 무조건 답은 쉬워요.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면 아주 쉬운 지문이 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익히 여러 번 들었던 것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방식으로 하려면 12월 1일에서 12월 10일까지 신고해 줘야 돼. 오케이. 4번인 정답. 동네 5번. 별도합산 토지가 있어. 별도합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금은 과세표준에다 0.5% 시작하는 거 맞아. 0.8%가 아니야. 0.7%까지. 해도 너무했네. 0.8%하고 0.7%하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1%에서 3%. 오케이? 그 다음 별도합산 토지는 0.5%에서 0.7%. 다시 한번. 종합합산 토지는 종합합산 토지는 1%에서 3%. 별도합산 토지는 0.5%에서 0.7%. 그 다음 주택 보겠습니다. 주택은 개인, 법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는 2주택 이하는 개인 주택은 2주택 이하는 0.5%에서 2.7%까지. 3주택 이상은 0.5%에서 5%까지. 맞아? 그다음 법인 주택이에요. 법인은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 오케이? 네. 나중에 또 합시다. 또 해요. 일단 4번이 틀렸습니다. 4번이 옳은 거고 5번 틀렸습니다. 꼭 별도합산은 0.5%에서 0.7%까지로 세율 적용해야 되죠. 4번만 옳은 것이죠. 이렇게 해서 28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문제들이 빠짐없이 다 이 지문들로 구성했으니까 여기를 벗어나서 출제되지는 않아요. 이 내용을 자꾸 보시면 세법은 여러분들이 빨리 정리를 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이 이제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8월 6일이잖아. 네? 다음 5회차 수업이 언제 했나고요? 8월 6일 일요일 날이라니까요. 네? 8월 6일 맞아요? 6일 일요일 날 그때 5회차 수업입니다. 들어봐요. 5회차 수업인데 이때 5회차 수업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합니다. 뭐를 중심으로 한다고요?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그때도 제가 좋은 문제로 25문항 정도를 좋은 문제로 구성해서 또 문제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자꾸 보면 정들고 좋잖아요. 그래서 8월 6일 날 다음에 5회차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